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스포츠 영상 축구, 야구 찍는 학부모님들이 종종 연락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세팅하셨던 게 뭐 잘못되셨다든가 아니면 이제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세팅으로, 어떤 조합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제 종종 전화를 주세요. 스포츠 촬영, 축구 촬영, 야구 촬영을 하는데 어떻게 조합을 맞출 거냐. 근데 사실상 축구든지 야구든지 축구든지 조합 맞추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캠코더 조합에 대해서 조합 맞춰드리는 거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저한테만 단순한 거죠. 그렇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캠코더 일단 선택하시는 거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AX43A 소니 거, 그 다음에 캐논 HF-G70, 그 다음에 파나소닉 VX3라고 있어요. 근데 그 가외 모델로 아직도 소니 AX700을 종종 찾으세요. 근데 이제 단종됐잖아요. 23년 12월부로 단종이 됐으니까 중고도 생각보다 가격대들이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풋살장에서 12배 줌이면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축구 경기장, 야구 경기장에서는 12배 줌이면 살짝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디지털 줌을 활용을 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 화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광학 12배 기준, 광학 20배 기준으로 보셔야죠. 축구 스포츠 촬영에서는 저는 사실 미러리스는 잘 추천을 안 해드려요. 왜 안 해주세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왜냐면 캠코더 같은 경우는 줌 기능을 여기서 바로 동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동작을 버튼식으로 레버식으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카메라 같은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미러리스 카메라는 이건 지금 DSLR용 렌즈긴 한데 이런 식으로. 렌즈를 돌려서? 그렇죠. 삼각대에다 거치해 놓고 하셔도 이게 픽해 놓고 고정해 놓고 찍으시는 거면은 줌 당긴 다음에 픽해 놓으면은 미러리스를 쓰셔도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거는 공연 영상 찍으실 때 문제가 없죠. 근데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나 이런 건 되게 역동적이잖아요. 그러면 줌이 빨리빨리 작동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구성 제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소니 AX43A, 그 다음에 캐논 G70, 그 다음에 파나소닉 VX3 그 차이점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이제 구성품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캠코더가 들어가죠. 네, 캠코더 들어가고 삼각대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필드 모니터가 있어요. 근데 필드 모니터가 있으면 생각보다 편하기는 하세요. 사용하실 때. 그러니까 야외 촬영하면 이게 지금 이 모델은 햇빛 가리개 장착 안 해도 되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사광선을 쏴도 얘가 다 보여요. 캠코더 장착하고 필드 모니터가 조금 사양이 있는 제품들은 바로 야외 촬영하실 때 액정화면 보고 찍으시는 것보다 필드 모니터 찍고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시겠죠. 왜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냐면은 지금 이게 60프레임만 적용이 돼요. 지금 4K에 30으로 해놨네요. 보니까 작동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런 특성이 있는 거죠. FHD 30프레임으로 해놨어요. 네, 나오죠. 네. 요거 그 필드 모니터 하시죠? 이거 꼭 필요한 겁니까? 아니요, 굳이 필요 없으세요. 근데 이게 편하려고 하시는 건데 야외 촬영하실 때 직사광선이 비치면 액정화면 허옇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필드 모니터 같은 경우는 직사광선 햇빛 가림막 없어도 직사광선 비춰도 이 화질 그대로 나오거든요. 굉장히 고화질이죠. 네. 근데 보통 다른 브랜드 이런 거 보시면 5인치짜리 모니터도 있어요. 조금 더 작은 겁니다. 네네네네. 근데 이런 5인치짜리나 고독스에서 6인치짜리도 있거든요. 네. 5인치는 너무 좀 작을 것 같아요. 얘가 3.5인치니까. 그래서 아니시면 집에 스마트폰 남는 거 있잖아요. 네네. 남는 거 있으면 휴가 있어요. 여기다가 스마트폰,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시면 USB 카메라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모니터로 쓰실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네. 그리고 대신에 근데 캡처보드는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USB 카메라는 4K도 다 지원돼요. 근데 이제 카메라 파일은 4K가 지원이 안 되죠. 근데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시려면은 기본적으로 카메라 파일가 프로그램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필드 모니터 자리에 스마트폰을 장착하셔도 됩니다. 네, 스마트폰 장착하시고 바로 카메라 파일 연동하시고 지금 보여주십니까? 네. 근데 죄송해요. 이거 특성 타갖고 안 돼요.
캡처보드 저희 20개 중에서 2개만 돼가지고 18개는 반품했거든요. 아, 12반 이상이네요? 네, 요번 건 좀 특이했어요. 근데 지금 카메라파이에는 연동 안 될 거예요. 근데 이런 형식으로 한다. 네. 이렇게. 네. 그럼 여기에서는 필드 모니터처럼 스마트폰 화면으로 나오는 거고. 네네네. 촬영 모습이.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 하실 수 있고요. 아, 라이브. 그 다음에 밴드 있잖아요. 밴드는 라이브 스트리밍 지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밴드? 네. 네이버 밴드. 네이버 밴드. 네네네. 그래서 유튜브로만 하셔야 돼요. 라이브 스트리밍 하시고 24시간 후에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이게 지금 7인치짜리 모니터인데, 그 고독스에서 6인치짜리 모니터 있어요. 근데 보시면 얘가, 네, 대용량 배터리 넣었죠. 아. 이렇게 하시고도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큰 배터리를 쓰는데. 네. 그래서 배터리 정도, 한 2개 정도 쓰셔야 돼요. 근데 고독스 제품은, 네, C타입이 돼요. 그 배터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바로 C단자 연결하시면은 배터리 없는 상태에서도 전원이 켜지죠. 아. 근데 보조 배터리 연결했죠. 아, 보조 배터리를 해서 전원을 공급을 해줄 수 있다. 네네네네네. 아.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캐논 같은 경우는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보조 배터리로 사용이 가능하죠. 이 상태에서 배터리 제가 빼버릴게요. 네, 배터리 빼도 전원이 켜져 있죠. 와, 이거. 제가 몰랐는데 이게 한 5시간, 6시간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네. 녹화를 제가 했을 때 20시간까지 녹화가 됐어요. 이 배터리 하나로. 이 보조 배터리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2만 밀이요. 2만? 네, 근데 2만 밀인데 이게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되는 기종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캠코더 줌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버튼식으로. 이게 피아노, 캐논 같은 경우는 피아노식으로 돼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좌우 방식, 소니나 파나소닉처럼 좌우 방식보다 이게 편한. 소니나 파나소닉 어떻게 손가락 한번 보여주시죠. 소니는, 네. 소니는 좌우 방식이에요. 요거랑 VX3도 똑같이 좌우 방식이에요. 근데 캐논 같은 경우는 피아노 건반 방식이죠. 근데 이게 들고 하실 땐 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 삼각대에다 거치해 놓았을 때는 피아노 방식이냐 좌우 방식이냐 레버 방식이냐 사실 별 차이 없거든요. 근데 이때는 리모컨을 작동을 해야죠. 리모컨가 있습니까? 네, 리모컨 이거는 네. 요거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올렸는데 이게 좌우 레버 방식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리모컨 단자에다 딱 장착하시고 줌을 하시면 돼요. 이게 파워 전동 줌이 됩니다. 이게 천천히 하면은 소프트 줌이죠. 천천히 움직이죠. 빨리 하면은 네, 빨리 움직이죠. 근데 이거 많이 문의하세요. 예전 유튜브 영상에 제가 이거를 테스트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이거를 판매를 잘 안 해요. 왜냐? 솔직히 좀 분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버튼식으로 바꿨어요. 버튼식도 좀 적응하시면 좀 편하실 수 있는데 레바 방식이 좀 편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요거는 조금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적응하시라고 제가 강요해 드릴 수는 없지만 장착하고요. 요게 집게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하시고 네, 줌 눌러주십시오. 눌러만 보십시오. 여기 줌 천천히 누르면 소프트 줌이에요. 꾹 누르면 빨리 움직이죠. 그리고 녹화 버튼 있고요. 밑에 버튼 누르시면 녹화, 한 번 누르시면 녹화, 한 번 누르시면 스톱. 줌이랑 녹화. 네네. 옆에 전원 버튼도 있어요. 전원 꺼졌죠. 한 번 더 하면 켜지죠. 아, 이 캠코더 전체를 키워 보는구나.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G70이 리모컨이 불편하실 수 있는데 적응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소니는 네, 줌바 방식이에요. 이게 되게 편해요. 줌바. 네. 간혹 가다가 G70에다가 줌바 연결할 수 있냐는데 안 돼요. 예전에 주닉스라는 업체에서 수입한 적 한 번 있거든요. 줌바 형식으로. 네. 그 다음에 2.5파이짜리 요게 아니라 요 2.5파 형식으로 해서 나온 게 있었어요. 근데 2.5. 안 됐어요. 아, 이게 줌이 소프트 줌 빠르게 느리게 되는데 얘는 느리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G70에는 줌바가 안 맞는다고 보셔야 돼요. 이건 소니에만 맞아요. 아, 소니는 소니에만. 네, 소니에만. 그게 포인트구나. 네네네. 아. 소니에만 맞고, 그리고 요번에 VX3가 신형으로 나오면서 리모컨 단자가 생겼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리모컨 단자가 생겼고, 근데 얘도 2.5파이니까 그러면은 버튼식 얘가 맞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마운트는 돼요.
아, 꼽히긴 한다. 네, 단자에 꼽히는데. 네, 꼽히기는 해요. 네. 꼽히기는 하고, 보시면 좀 해볼까요? 작동이 안 되네. 안 돼요. 조금씩 움직여요.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손가락. 네, 버튼 한 번씩 할 때마다 주마. 어. 이게 몇 미리씩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안 된다고 봐야죠. 네. 막 길기- 전동 파워 뭐 네. 이런 개념 자체가 아예 그래서 얘는 또 그게 돼요. 아까 제가 해드렸던 레바 방식 있죠. 분량 잘 난다는. 이 레바 방식은 돼요, 또. 이걸로 사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맞는 조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캐논 조합으로 제가 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캐논 조합이 좋은 게, 캐논은 네. HDMI 단자가 미니 HDMI예요. 가장 작은 거 아니죠. 중간. 중간 네. 사이즈. 중간 사이즈죠. 그러니까 이게 웬만하면 힘 주지 않는 이상 부러지지는 않거든요. 네네네. 근데 소니랑 파나소닉 VX3는 마이크로 HDMI 단자예요. 훨씬 작구나. 네. 훨씬 작구나. 마이크로 HDMI가 나중에 몇 번 사용하시다 보면 유격도 생겨요. 아. 네, 이걸로 해서 그래도 종종 연락 오세요. 이거 대체할 수 있는 거 없냐고. 뭐 중간에 젠더 연결해서, 아니면은 젠더 연결해 놓은 다음에 얘를 붙여놓고 고정을 해 놓든지 해야죠. 네, 안 움직이게. 간섭 안 생기게. 네, 네. 간섭 안 생기게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근데 제가 AX43A에다가 모니터 연결하실 때, 필드 모니터 말고 일반 병원이나 학원에서 컴퓨터 모니터라든지 네, 텔레비전 모니터. HDMI 다이렉트로 연결하실 때 네. 모니터 어디 브랜드 쓰냐고 꼭 여쭤보거든요. 네. 이상한 중국산 브랜드 같은 거 쓰잖아요. 네. 그러면은 케이블이 3m 이상 넘어가면은 또 전송 속도를 따져야 돼요. 케이블이. 아. 그 마이크로가 조금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럼 사용자는 계속 그걸 신경 쓰면 네. 많이 정신 건강에 조금 힘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케이블을 제가 3m짜리 그냥 일반을 드렸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꿔드린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런 것도 네네. 있구나. 그래서 캐논 같은 경우는 일반 미니 HDMI니까 이게 뭐 유격 생기고 그럴 일도 별로 없죠. 소니 AX43A는 보조 배터리를 못 써요. 근데 어느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해외 직구로 하면 된다고. 그것도 되긴 해요. 개조해서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단자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네, 네, C타입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얘는 대용량 배터리를 하시든지, 이게 FV70이거든요. 기본 제공이. 근데 대용량 배터리 FV100을 사면은 조금 장시간 사용할 수 있겠죠. 그걸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더 장시간 사용을 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보조 배터리는 일단은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개조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개조 같은 것도 있습니까? 네, 근데 그게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허가를 받고 뭐 형식 승인이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제품이 고장이 났을 때 제가 그거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캐논 거 G70이랑 VX3는 보조 배터리로 됩니다. 근데 VX3는 보조 배터리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C로 바뀌었잖아요. 네. C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상태에서 배터리 빼버릴게요. 네, 되네요. 근데 얘는 그 65W짜리, 45W짜리 쓰셔도 돼요. 근데 25W짜리는 조금 뭐라 그럴까 느리더라고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것도 특성을 탑니까? 네. 그래서 보조 배터리 얘는 45W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45W 이상으로? 네, 45W 이상 쓰시면 되고요. 대표님, 저 궁금한 게 또 있어요. 네네네. 좀 보니까 이게 삼각대가 네, 네. 엄청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 삼각대 많이 문의하세요. 이게 유압식 삼각대거든요. 유압식 삼각대? 네, 유압식 삼각대인데 이게 대부분 아빠들도 찍어주시지만 엄마들이 많이 찍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여쭤봐요. 차량으로 이동하시냐고. 그러면 제가 이걸 추천을 해드려요. 커서 무거워서? 네, 이제 물론 가방이 포함이 돼서 나오기는 해요. 가방 2개 해결하면 되거든요. 캠코더 가방 세트 하나, 요거 삼각대 가방 세트 하나. 그 안에 부속 다 들어가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이동하시면 괜찮죠. 근데 이게 유압식이 좋은 게 뭐냐면 보시면 부드럽네. 네,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이기가 편하죠. 이게 좋은 거죠. 이게 편하죠, 사용하시기가. 근데 이게 스포츠 영상이랑 자녀분들 스포츠 영상, 뭐 축구 영상, 야구 영상 찍으시는 게 사실 좋은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뭐 녹화도 하시지만 라이브 스트리밍 목적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유압식 삼각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일자형 브라켓 장착을 했어요. 네. 근데 브라켓 장착을 했는데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줌 하시면서 선수들 따라가면서 네,
라이브 스트리밍 할 때도. 그렇죠. 되게 편하죠. 네. 근데 필드 모니터는 좀 편하려고 하시는 건 있지만 필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이런 삼각대. 아, 이게 제가 그때 여의도 불꽃축제 때 사용했던 삼각대거든요. 3m짜리. 와, 이게 굉장히 커요. 근데 높이는 올라가요. 네, 사다리 밟고 올라가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이거 위험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 손잡이를 길게 연장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 흔들리잖아요. 아, 그렇네. 네. 사람이 조금만 네. 걸어도 바로. 그리고 이 제품에 차이가 뭐가 있냐면 이 정도 높이면 되거든요. 아, 너무 낮다. 이 정도 높이를 하시고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얘를 잡아야 돼요. 밑에가 너무 가벼워서 그렇구나. 그렇죠. 이게 삼각대 그 장비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하면은, 네, 좀 무거운 장비를 올려놓으면 딸려 움직여요. 들리죠, 막? 네. 아, 이걸 많이 풀어놔도 들리죠. 아, 많이 풀어놨는 네. 거예요. 이런 게 삼각대가 살짝 불안정하긴 하죠. 근데 만약에 고정 촬영하신다, 안 움직이고 뭐 고정 촬영하신다, 아니면 전체사 다 잡을 거야. 그러면 이거보다 더 낮은 삼각대, 저렴한 삼각대 쓰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고정이니까. 요게 3m짜리고 얘가 1m 65인가? 1m 60 정도 나올 거예요. 네, 요 삼각대. 요 삼각대가 오히려 제가 봤을 땐 더 이거 3m짜리보다는 더 안정적이에요. 그래도 신기하네.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도 이게 훨씬 네. 안정적이네. 근데 높이 올라갈수록 흔들리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왜 하이캠 있잖아요. 하이킥. 야구 학부모님들이랑 축구 학부모님들이 요즘에 좀 많이 좀 투자하셔갖고 하이캠도 하시거든요. 8m짜리.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그 캡처보드 안 됐다라는 거. 네네네네. 그게 하이캠에 AX43에 연동돼 있었어요. 아, 그럼 8m 저 위에 네. 캠코더가 있고 그 케이블을 쭉 내려. 10m 들어가는 거죠. 10m 들어가고 앉으시든지 서서 이제 밑에서 필드 모니터 보시면서 줌 작동하시면서 하시는 거죠. 케이블 망가지는 것 때문에 종종 연락이 오세요. 그러면 제가 뭐 온라인에서 이거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케이블이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 비용이 막. 그렇죠. 그리고 그게 소니 같은 경우는 리모컨 케이블이랑 HDMI 케이블이랑 같이 묶어놓고 나와요. 하이캠에서는. 그러면 또 따로따로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또 불편하실 수가 있죠. 근데 처음부터 미니라든가 HDMI 일반 사이즈로 돼 있으면 사실 망가질 일이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보시면 일반 대 일반이거든요. 일반 HD. 네, 일반 대 일반인데 여기다가 젠더를 하나 꽂아드리죠. 마이크로 HDMI 젠더. 캠코더 연결할 수 있게. 네, 그럼 그거를 여유분으로 한 3개 정도 구입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네, 그럼, 네, 부러지면은 그것만 교체하시면 되니까. 그렇다고 이 케이블을 교체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10m짜리는 입력 출력이 또 있어요. 이 반대를 끼면 또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네. 네. 잠깐만요. 뭐 빠진 거 없죠? 설명 안 해드린 거. 마이크. 마지막으로. 좀 최고다. 마이크. 아까 제가 이거 빼놨어. 저희가 사시면 그냥 서비스로 드리는 마이크. 요 마이크는 제가 사실 판매용으로 드리진 않거든요. 네. 판매용으로 판매하진 않고 그냥 서비스로 드려요. 네. 왜냐면은 이게 방향이 어느 정도로 심하게 타냐면 몸만 틀어도 끊겨. 아, 이 서로 그 송수신이 안 좋구나. 네. 무대 영상은 마이크 당연히 필요 없죠. 근데 인터넷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마이크 필요하죠. 네, 근데 제가 항상 똑같이 말씀드려요. 인터넷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은 마이크 좋은 거 쓰시라고. 근데 가장 무난한 게 요즘에 많이 찾으시는 게 DJI 많이 찾으시잖아요. MIC2. 뭐 그 제품도 괜찮고요. 소니 뭐 D21도 괜찮고요. 그리고 제나이저도 괜찮고요. 네. 간혹 가다가 그 스포츠 촬영하시는 이제 학부모님들, 엄마 아빠들이 이제 해설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도 마이크인데 그렇게 비싼 거 하실 필요 없죠. 그냥 무선 마이크 하시되 품질이 조금 입증돼 한 10만 원대 정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브라켓도 종종 문의 주세요. 뭐 써야 되냐고. 네. 이거 처음에 제가 시작한 게 브라켓 이거거든요. 너무 허술해요. 이게 흔들리기도 하고 유격도 있고 좀 이상해. 너무 짧아. 그리고 그래서 이게 원래 브라켓이 아니에요. 레일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사이즈가 안 맞아갖고
볼트 하나 집어넣고 개조한 거거든요. 아, 근데 튼튼하죠. 근데 이 제품은 되게 여기서 분리가 바로 돼요. 네. 그냥 이거 항상 모니터 장착해 놓고 캠코더 항상 장착해 놓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시합하시기 한 10분, 15분 전에 가셔갖고 이렇게 세팅 딱 해 놓으시면 끝이죠. 되게 단순하죠? 네. 심플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캠코더, 캠코더, 그 다음에 삼각대, 삼각대, 네, 리모컨, 리모컨, 그리고 녹화하시려면 네, 당연히 메모리 카드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필드 모니터는 뭐 꼭 편하게 하시려면 있으면 되고요. 아니면은 네, 캡처보드. 꼭 네, 이거 구입하셔야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스마트폰을 연동하셔도 되죠. 캡처보드 이렇게 연결하셔서. 근데 종종 전화 주세요. 근데 이게 온라인에서 그게 된다고 그래갖고 사셨는데 안 됐다고. 그게 14만 9천 원짜리인가? 오씨, 비싸네. 근데 고객센터에다 물어봤더니 근데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꼼꼼해갖고 기계적으로 뭐 이렇게 해갖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어디에 호환되고 어디 스펙 사용 저도 안 보거든요. 그냥 되면 돼요. 근데 그거를 다 일일이 따져가면서까지 이렇게 하시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캡처보드 저도 여러 방면으로 다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근데 아니면 편하게 가실 거면 스위처 써버리면 되죠. 스위쳐 뭡니까? 거기서 이제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변환도 하지만 요즘에선 카메라 뭐 2대도 연결할 수 있고 거기에 캡처보드 역할까지 다 해주고요. 네. 거기다가 보조 배터리 연결해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되게 편하게 돼 있는 스위처가 있어요. 근데 금액대가 그렇게 싸지는 않더라고요. 3, 40만 원대. 그리고 요즘에 그것도 많이 쓰시잖아요. 욜로박스. 롤러박스. 유쾌한 세상이 아니라 유쾌한 생각에서 네. 그 나오는 그 욜로박스라고 해서 거기서 터치도 되고 스위처도 되고 라이브 스트리밍도 바로 할 수 있고 유튜브 바로 연결할 수 있고. 컨트롤 박스 같은 네. 근데 조금 복잡하지 않을까? 네,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보조 배터리 이런 거 이제 호환되는 친구 있으면 아주 용이한 것 같은데. 네. 배터리 큰 것보다는 보조 배터리로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되게 조합을 단순하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심플하게. 네, 복잡하게 막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대표님이시라면 네네. 그리고 학부모다 내가 대표님 학부모다라면 어떤 캠코더를 쓰시겠습니까? 지금 캠코더가 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캐논 아니면 소니요. 캐논 아니면 소니? 이유는? 그냥 무난하죠. 사용하기 무난하다. 네. 근데 소니가 안타깝게 이제 보조 배터리 특성만 타지만 그것만 해결된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무난해요. 소니든 캐논이든. 네네네. 그리고 그렇다고 파나소닉 VX3가 떨어지냐? 그렇지도 않아요. 스포츠 차량에선 괜찮아요. 얘도. 커튼콜이나 무대 영상은 추천 안 해드려요. 그러니까 종종 연락 오세요. 노이즈 너무 심하다고. 그리고 포커스 못 잡아주고 버벅댄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게 안 돼요. 그 촬영 기법에 대한 뭐 기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예 먹히는 개념 자체가 네네네네. 아니구나. 얘 구조상 그러니까. 그래서 무대 영상 사용하시는 분들이, 촬영하시는 분들이 AX700을 아직까지도 문의를 하시는 이유가 걔가 센서가 1인치잖아요. 그러니까 저조도에서 잘 나오잖아요. 근데 저조도에서 잘 나오는데 그럼 AX700은 노이즈 안 끼나요? 끼죠. 그리고 위상차 EF 안 되잖아요. 얼굴만 인식해주죠. 옆모습, 뒷모습 다 안 잡아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래서 어중간하게 그 AX700이랑 소니 Z90 하실 바에는 1인치 센서 들어가 있는 제품 하실 바에는 그냥 미러리스 하시는 게 낫습니다 말씀드리거든요. 캐논에서는 R6 마크2 왜냐면 그게 영상에서는 우측 손돌림 방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R8은 우측 손돌림 방지 안 들어가 있고 배터리 저용량이잖아요. 일단 안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영상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우측 손돌림 방지는 바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니 A7C2 우측 손돌림 방지 들어가 있고 배터리 사용 시간도 괜찮죠. 그 다음에 루믹스. 우리 지금 촬영하고 있는 루믹스 있잖아요. GH7. 저는 사실 얘 단점 없다고 보거든요. 뮤직비디오 찍으시는 감독님이랑 다큐멘터리, 영화 찍고 광고 영상 찍으시는 분들이 GH7 생각보다 많이 찾으시거든요. 좋아요. 제가 봤을 땐 포소드 방식인데도 희한하게 잘 나와요. 그 루믹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루믹스 홍보하는 것 같은데 루믹스 만족도 되게 높게 보시더라고요. 제가 루믹스 판매해서 욕먹은 적은 사실 없습니다. 트레이. 이 트레이 별것도 아니거든요. 트레이 올려놓는 거. 네, 보조 배터리 연결해 놓으셔도 되고,
아니시면 라이브 스트리밍 하실 때 여기다 그냥 스마트폰 올려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매지감이라고 여기 있어요.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되고, 캠코더 가방, 삼각대 가방, 그걸로 끝이다. 네, 이 조합이면은 스포츠 촬영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도 네. 얼른 가서 열심히 편집해서 네, 아이고 늦은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